치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리 오늘은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먼저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디앤 웍스라고 하는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대학 때 전공은 어떤 걸 하셨어요? 원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이랑은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재료공학을 전공을 하고 금속공학을 부전공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는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공학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한쪽은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세라믹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네. 금속공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금속,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 역할을 하는 금속에 네. 대한 학문이 되겠죠. 네. 공학 대학 내에서 재료공학이 있는 학과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정말 좋아지면서, 원래는 서울대나 몇몇 업체에서만 재료공학이 좀 많이 있었고 그전에는 금속공학을 많이 선호를 하셨었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많이 없어지고 재료공학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네. 삼성 쪽에 있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LG 쪽, 그리고 여러 이제 그 AI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재료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좀 인기가 높아지는 그런 전공이네요. 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대학 전공을 공대의 재료공학과와 금속공학과를 나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셨어요? 사회생활은 처음에는 공대를 나왔다면 그 R&D를 들어가야 하는데 R&D 쪽에 연구개발이라던가 아니면은 공대 하면은 품질 관리에 대한 네. 금속 관련된 네. 부분,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도 반도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저는 금속공학과 재료공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 부분에 흥미를 크게 갖지 못했었어요. 네. 조경학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사실 학교를 갔었는데, 그거 공대 아니죠? 그쪽은 이제 공대가 아니죠. 자연과학대학이었는데 네네. 사실 공대랑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공대를 하다 보니까 실체 없는 뭔가를 연구하고 학문으로 삼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네. 어렸을 때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깊이 파야 되고 공부하기가 좀 다소 난해하고, 처음에는 어려운.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대를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았고, 진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그 공대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연구개발이나 회사의 어떤 반도체 공정이라던가 그런 쪽에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대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았었죠. 그 십몇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공통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을 때, 그때 네네. 이제 영어를 조금 해야겠다, 다른 쪽으로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4학년이 되면은 토익이나 토플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따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았고 네. 또 공대라는 곳은 더욱이 영어보다는 그쵸? 전공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성적이 더 중요하게, 혹은 그 공대에 걸맞는 그 국제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를 조금 좀 좀 소홀히 하거나 소홀히 아니면 하거나. 학문에 대한 부분에 네. 지식이 좀 많아야 하니까 네.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랬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영어에 대한 관심이 그때 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어도 이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제 스스로가 되게 한계를 느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대에는 되게 많거든요. 많죠. 생각보다. 그냥 봤을 때는 보통 이제 바보 같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생각되는 약간 아이도 괴짜
같기도 네. 하고 한데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갑자기 문제를 엄청 열심히 잘 풀고 있는 네네. 뭐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천재성 있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네. 마음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는 그때의 그 똑같은 길, 다른 사람과 같은 길을 갔었더라면 지금처럼 열린 사고라고 할까요? 예, 그런 1인 기업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회사에는 R&D가 항상 필요하고 네네. 예, 공대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처음에 취직을 했었던 데는 사실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기업,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방산업체의 구매팀으로 취직을 방산업체는 했었는데 소기업이지만 소기업이 아니지 않나요? 좀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중소기업 치고는. 과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순수한 그 졸업하고 나서 난 이 회사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를 뽑아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방산기업의 특징이 좀 폐쇄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가 처음이 2007년의 1월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13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때는 사실 여성이 4년제 대조를 나와서 그렇게 방산업체에 취직해서 본인의 그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솔직히 처음에 신입부터 진행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포지셔닝도 잘 안 되고 보수적이기도 한. 보수적이고 이제 위계 질서가 명확한 특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라는 곳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제 일만 하면서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계속 이제 어떠한 그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들과 그리고 이제 발전이 없는 미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뭐라 해야 되죠?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 전공과 연관지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면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톱니바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승진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여성에게는 그런 기회가 첫째로 주어지지는 않고 그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좀 누락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또 독했어야 했죠. 선생님 그 회사에서 계속 머무르셨던 거예요? 한 1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다녀서 정말 평생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돈도 많이 줬나요? 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제가 했었던 그냥 소소한 목표 정도는 됐기 때문에 제가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그 사실은 회사 전에 채용을 하기 전에 채용을 제가 확정이 되기 전에는 회사에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사실 기존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그만두게 되셨어요? 네. 초고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네, 1년 만에 딱 작정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직장 생활을 1년만 하신 건 아닌데 그러면 그 다음 직장에도 있으셨던 거예요? 네, 다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배경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개발자로서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나이가 드시고 이제 집이 이제 저도 대학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부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영업은 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다양성 그리고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의 그런 큰 차이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찍 깨달으셨네요. 네, 그게 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그쯤부터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제 저도 공대를 나왔고 공대로 그냥 회사원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 눈을 넓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장은 영업으로 직장을 옮겼죠.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업하면은 절대 굶지 않는다. 네, 그래서 또- 시작한 것도 있죠. 그런데 또 네. 남자들은 쉽게 영업을 하지만 네. 여자들이 그 당시에 2008년? 9년도에 2008년이에요. 네. 그때 영업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여자 혼자 했어요. 사실 영업을 들어가니까 사실 제가 공학을 나왔기 때문에 공학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그 영업 쪽으로 가야지 승산이 있었고 기술 관련된 내용도 좀 지식이 네.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이제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그러셨구나. 반도체 소재 기업을 들어가게 됐죠. 네. 거기에서는 오래 다니셨어요? 거기서는 한 2년 다녔어요. 네. 1년에서 2년이니까 2배가 된 거죠, 이제. 네. 예. 조금씩 적응을 네, 하셨군요. 그렇죠, 회사 이제. 생활에 네, 대해서. 회사에 이제 어디가 뭐 갈 데가 없고 네, 네. 네, 일단은 이건 배워야 된다. 네. 조금이라도 더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그때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을 하셨다니까 네. 되게 큰 경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산이 되기도 그쵸. 했고. 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 직장이 있다는데 네. 세 번째 직장이 있나요? 그쵸. 이제 세 번째 직장이 있었죠. 근데 사실 두 번째 직장은 계속 다니고도 싶었던 그 적응할 수 있는 딱 2년 되면 적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네. 너무 그때 이제 일본계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네. 그때 그만두고 이제 네. 다른 거를 알아보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은 사실 못 받았고 왜요? 왜냐면 제가 자립적으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망해가는 쯤에 네, 선생님께서 그쵸. 자립적으로 네. 나오셨구나. 자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뭐 근데 아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끌고 갔으면 한 1년 더 다녔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빨리 나온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부동산도 그렇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빨리 할애를 해서 뭔가를 아웃풋을 낳게 네. 하는 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네. 있는 기회들이 또 많았을 거고. 맞아요. 또 경력이 그럼 선생님이 한 3년 정도 된 거니까 네. 회사에서 또 선호하는 정도의 경력을 그쵸.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경력 네. 사원으로 음. 이직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회사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회사에는 이제 그럼 두 번째 회사에서는 회사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만두게 되었고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방산업체의 특성상 굉장히 이제 상하질서도 그렇지만 네. 딱딱하지 그리고 폐쇄적이지 그리고 약간 이제 제가 모르는 그들의 만의, 내부적인 또 그렇죠. 그런 사정도 문제들이 있고 있고. 예, 그런 네.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정말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고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외국계 회사를 들어갔는데 영어를 열심히 하고 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조금 알고 있던 일본어도 조금 해서 그래서 외국계 회사를 한번 찾아봤었죠. 네. 그래서 좀 공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좀 평등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취직해서 잘 다닐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눈을 길러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좀 평판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를 좀 고르게 됐어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큰 기업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이번에는 이제 똑같이 영업직으로 옮겨서 일을 한 거는 이제 직종은 동일한데요. 회사는 국제적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인증 기관이었고 시험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검사 서비스도 하는 우리나라 예전에 농산물 심사가 검사가 어려웠을 때 검사를 해주던 기관이었죠. 그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외국계 기업이니까 예. 뭐 복지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네네. 네, 봉급도 뭐 예, 나쁘지 않았을 연봉도 것이고, 괜찮았죠.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문화도 네네. 뭐 방산업체보다는 좀 더 훨씬, 개방적인 네. 그런, 그러니까 점점 회사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발전이 된 거네요. 사실은 네. 고생은 좀 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아, 그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그러면 총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이 7년에 2년에서 1년에서 10년. 10년을 했네요. 네네네. 딱 10년 채웠네요. 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회사를 네. 직장 하는 동안에 3번 옮긴다고, 직장을. 아.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회사를 3번 평생 옮긴다. 동안 네네네. 아,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10년 동안 그 3번을 다 썼네요. 2번 이제 옮긴 건가요? 안 가는 두 건가요, 번, 그럼? 2번 옮긴 건가요? 2번 옮겼죠. 네, 이제. 그럼 한 번 번이 남았어요. 남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아,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그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 이걸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고 해서 그만둔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번째 직장이에요? 첫 번째 직장이죠. 아, 방사업체. 그때. 정말 힘들어서 네, 그때. 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직장도 회사가 음. 어려워서 분위기를 봐서 아 내가 나가는 것이 젊은 사람이 나가는 것이 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에는 그 어마어마한 게 닥쳤었어요. 그때는 영국에서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브렉시트의 투표가 아. 진행이 되면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던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영국에 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EU에 해당하는 법을 그 영국에서 이제 3년 후에는 탈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법을 이행할 수 없어서 제가 그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아, 아예 네. 그냥 사라졌어요? 예. 아, 이래서 정책이 되게 중요하구나. 정책도 아. 중요하고 그때는 다른 업무를 줬지만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게 뭔가 좀 네. 거대한 걸 맡다가 그건 아닌데. 소소한 걸 맡으니까 좀 약간 단순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뭐 맥락이 좀 다르긴 조금 비슷하죠? 네. 아, 네. 네, 큰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이 됐었거든요. 그 전엔. 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사실상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직장 생활이 그래요, 사실은. 네. 웬만한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그냥 정말로 루틴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네. 독서하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네, 네. 그런 형태고 또 발전을 하자니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시켜야 되는 역량 안에서만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집중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장소가 맞아요. 직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직장 생활 10년을 이제 마치고 앞으로 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냥 다시 회사를 들어갈 수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회사를 나오고 나서는 사실 회사에 있었을 때에도 사실 한 5, 6년 정도 지났을 때 브렉시트가 나왔었고 이제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다른 회사를 유사한 회사를 가서 똑같이 업무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 선택이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회사예요. 그 UL이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손꼽히는 그 전기전자의 시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인터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그런 조직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한 4달 정도 채용을 4달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 이제 끌려다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별게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 드는 거예요. 네. 네, 회사는 저한테 돈을 제공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경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주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다 알게 해주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경험을 한 번 해줄 수 있는 정도는 값진 곳인데 경험해보면 좋을 경험이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제가 느끼는 무언가 모를 제 스스로 이렇게 과연 계속 가도 좋은 것인가 몇 년을 살아도 계속 회사에 얽매이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 4개월 동안 받았던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그냥 어떤 회사를 가서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힘들어도 한번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이런 마음이 좀 생겼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네, 시작하는 1인 기업도 네. 아까 이제 소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료기기라고 하셨으니까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따라서 네. 이제 사업자를 낸 거나 네. 마찬가지네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심사원 자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인맥들 그런 것들을 사실 뭐
크지 않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1인 기업으로 시작했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좀 작게 운영이 되는 시장인데, 제가 이제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선생님이 내신 1인 기업이 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쵸.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가 제 지인분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가장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 무역협회에 그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원래는 이제 해외 쪽에서 주재를 하시던 어떤 이제 대기업의 이제 부사장이었는데, 네. 그분이 국내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된 창업 컨설팅이라던가 그 해외 무역에 대한 거래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분이셨어요. 네. 그 분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두세 가지의 그 사업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이라는 부분은 생소하신 분들이 되게 네, 많으실 많을 것 거예요.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핸드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로고가 몇 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서 보면은 KC라는 인증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네. 인증이죠. 그리고 C라는 인증도 있을 거고, 유럽 인증이죠. 네네. 그리고 UL이라는 인증도 있을 거고, 미국 인증이죠. 미국 인증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인증을 통해서 해당 그 제품이 그 해당 각국에 이제 판매가 됐을 때 그 각국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성이 인증이 되는, 입증이 되는 제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로고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로고 취득을 위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네. 문서를 좀 대행해서 네, 그렇죠. 이제 문서도 대행해주고 관련된 아이디어도 주고, 네. 그리고 관련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적합한지, 이 제품이 이 테스트를 했는데 적합하게 시험을 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주고, 뭐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의료기기에 대해서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선생님 얘기를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진짜 1인 기업으로서는 네. 시작하기 좋은 너무 소재거리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1인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옆에 주변에 네.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미 1인 기업을 이제 시작하신 분으로서 네. 좀 그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말이라든지 제가 시작인데요, 이제. 네네. 그래도 해봐도 그래도? 나는 이런 네. 마음으로 1인 기업을 했다. 네. 이런 간단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좀 해줄 수 마지막으로요. 있는 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배우는 단계이고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그랬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냥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잘 나가시는 그런 사업을 가지신 분이든, 아니면 지금 시작했다가 다시 회사에서 정착을 하시는 분이든 그냥 꾸준하게 본인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매번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의 그 막상 닥친 그 상황 안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하루 발전되면은 그 사람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우는 거와 그리고 계속하는 거, 일에 대해서는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길을. 네, 그냥 그러네요. 가는 거다. 네. 뭔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나 짠 하면서 보여주는 100점 맞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거다. 네, 꾸준하게 그 길을 네. 나를 다듬는다 생각하고 나를 네. 발전시킨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쵸.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인 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네. 회사 생활 해도 너무 좋고 1인 기업을 해도 너무 좋은데, 선생님 끝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긴 인생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의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겠죠? 네. 각자 그렇죠. 한 사람 네, 한 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진로 교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의 전공부터 그리고 선생님의 지금 현재 일까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저희보다 젊은 친구들 혹은 저희보다 나이는 좀 더 있지만 일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네,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오늘의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